최근 일본 자위대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견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는 빠른 속도의 전력 증강 중에 있는데요. 방어만을 위한 방위조직이라는 자위대는 원칙상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특성의 무기나 부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부터 일본은 평화헌법이라는 자위대에 관련된 법률을 고쳐버리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보통국가화라는 이름의 체제 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것은 현재 일스가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보통국가라는 뜻이지 자위대를 보통군대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2016년에 아베 정권에서 단행한 집단자위권 법안으로 방어를 한다는 명분이면 다른 나라를 공격해도 된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부터 일본 자위대는 자위대가 아닌 사실상 군대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위대를 더 이상 방위단체가 아닌 국방군으로 개편하여 본격적인 군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판 해병대라고 불리는 수륙기동단부터가 이미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일본의 국방군의 개편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격무기적 성격이 강한 항공모함까지 만들어 일본이 계획해온 자위대의 군대로의 전환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군국주의화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과연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에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우경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평화헌법의 개정과 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의 창설, 항공모함의 보유 등 본격적으로 자위대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위 조직이었던 자위대는 이제 국방군이라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면 전수방위라는 이름으로 타국의 영토의 공격도 가능해지고 있어 미래에는 큰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정책은 스가 정권으로 바뀌어도 전혀 바뀐 점이 없으며 아베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스가 총리는 아베의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행 중에 있으며 헬기를 운용하는 헬기모함이던 이즈모급을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대장의 바다에 띄우는 등 과거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일본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일본을 압도할 수 있다는 미군의 보고서가 있어 일본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군 장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한국군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 어느 쪽과도 교류해봤으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미국이라는 입장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군 장교는 순수하게 무력으로 한국과 일본이 싸우게 된다면 한국 육군의 70% 이상이 일본의 본토에 상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군의 육군은 무려 세계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일본 본토에 상륙만 한다면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군 장교는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전쟁을 치룬다던가 하는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아예 0%인 것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의 일이지만 한국이 일본과 단순한 국지전이 아닌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육군이 매우 발달한 육군 강국입니다. 세계 4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해병대와 특수부대, 그리고 기갑전력까지 육상전에서만큼은 정말로 막강하며 중국이나 러시아가 모든 부대를 끌고 우리나라로 침공한다고 해도 방어 전만이라면 이들을 여유롭게 막아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육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해군과 공군이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중국에 밀려 세계 4위로 밀려났지만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한때는 미국 다음으로 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이 해상전을 한다면 한국 해군이 3시간이면 전멸한다고 비관적으로 볼 정도로 격차가 심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해군은 그 어떤 나라의 해군들보다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는데요. 광개토대왕급을 시작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과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함정까지 막강한 해군 전투함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과거 1200톤급의 작은 잠수함을 운용하던 우리나라는 이제 3000톤급의 국산 잠수함을 만들어내서 띄울 정도로 막강한 기술력과 해군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은 바다로 떨어져 있는 한국과 일본의 특성상 바다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의 전투는 양국의 해군과 해군을 지원하는 공군이 백업을 하면서 서로 싸우는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한국과 일본의 해상 전력을 비교해봤을 때 단순히 대형 전투함들의 숫자만 본다면 아직까지 일본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숫자로 모든 것이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등 강력한 전투함의 숫자는 우리보다 앞서지만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배한 이후 공격형 미사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어 단거리 미사일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중장거리 미사일 세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방공무기를 많이 심어놨다고 해도 우리의 현무미사일 등 공격미사일의 숫자가 더 많으며 현무3와 현무4 미사일은 일본이 아예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순항미사일인 현무3는 적의 눈을 속이는 회피기동을 하면서 표적을 파괴할 수 있으며 현무4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져 지하 180m까지 뚫어서 파괴할 수 있으며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미사일들은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부터 공격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일본은 주요 기지를 잃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이지스함이 강력하더라도 대한민국 본토에서 지원하는 미사일 공격까지 다 막아낼 수 없으며 우리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본의 함선들은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바다에서 작전하는 전투함들은 무한대로 바다에 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보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사일이든 보급물자든 식량이든 어떤 것이든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기 때문에 일본 본토 전역을 모두 사정거리에 둘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든 마음껏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부터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의 중앙사령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등을 표적으로 하여 미사일을 발사해서 해당 시설을 무력화시켜버리게 되면 전투기는 뜨지도 못하고 바다에 나온 배들도 지상에 있는 기지에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본 본토에서 백업을 받을 수 없게 된 일본 전투함들은 보급도 없이 한국의 해군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요. 비록 이지스함이나 전투함의 숫자는 우리가 열세지만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해상자위대의 전투함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사정권 내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지상의 미사일 공격과 함께 세계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 부대를 투입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어떻게 손써볼 틈도 없이 우리 군의 공격에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해군은 비록 일본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실력과 운용 능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해군들이 태평양에서 실력을 겨루는 임팩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전설적인 기록들을 남기고 왔습니다. 전투함들의 함포 사격은 공중에 있는 표적들을 100% 다 맞출 정도로 정확했으며 잠수함은 아예 미국의 함대를 전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임팩훈련 당시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상전투에서 우리 잠수함은 일본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미군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그리고 핵잠수함까지 격침하며 단 한 척의 잠수함으로 항모전단을 전멸시켜버렸을 정도입니다. 이에 당시 미 해군은 아예 함대 운용 전략을 바꿔야 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자위대는 잠수함이 극모태만으로 민간 선박을 발견 못해서 부딪혀서 박살이 나기도 했으며 최첨단 이지스함이 민간 선박을 발견 못해 부딪혀서 파손되는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기강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앞바다에서는 전투가 벌어지면 우리 군이 더더욱 익숙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더더욱 힘을 쓸 수 없으며 과거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같은 전투가 21세기에도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중전에서도 우리 군이 충분히 유리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거의 비슷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가르는 것은 조종사들의 기량입니다. 과거 우리 공군은 독도 앞에서 5분도 작전을 할 수 없다고 비관적이었지만 지금은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우리 공군 전투기들 보조해줄 수 있는 전력들이 착실히 들어왔으며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의 실력은 가히 인류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훈련 중에 자기 편을 쏘아 격추하는 등 조종사들의 자질에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총력전이 벌어진다면 양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싸워야 하며 그것은 육해공 어느 한 가지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일본과 싸우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군은 일본 땅을 밟아야 합니다. 해상병력과 공중병력 그리고 미사일로 아무리 피해를 줘도 결국 전쟁은 보병이 그 땅에 깃발을 꽂아야 비로소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를 비롯하여 우리 육군 전력까지 모두 일본 땅에 상륙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육상자위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 장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육군의 70% 이상이 일본의 본토에 상륙이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군의 70%면 이미 일본 육상자위대가 가진 병력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상륙했다는 소리이며 거기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육상무기는 가히 세계 최강급 무기이며 장비의 성능과 숫자는 일본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성능과 숫자를 아득히 능가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K2 흑표 전차를 비롯해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K1A1 전차 등을 비롯한 전차와 K21 등의 세계 최고급 장갑차,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K9까지 일본 땅에 상륙하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는 도저히 한국군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실력과 전투력도 차원을 달리하는데요. 비록 징병제이지만 높은 수준의 전투훈련과 정신력을 가진 우리 국군 장병들은 공무원 마인드로 출퇴근을 하는 자위대원들과는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일 정도입니다. 실제 한국군과 일본군을 직접 만나본 미군들의 증언들에 따르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정신자세나 훈련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였고 한국군이 대학생이라면 일본 자위대는 초등학생 수준의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거기에다 미군도 엄지를 축혀 세우며 인정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우리 특수부대들을 일본 부대의 후방에 침투시켜 후방교란 작전을 펼치게 되면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육군과 해병대 등 강력한 지상부대는 정면에서 일본 육상자위대를 박살내고 수도인 도쿄로 진입하게 되면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바로 수도 도쿄로 진격하여 일본 총리와 일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항복문서에 사인을 시켜 비로소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전쟁이 흘러간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대전은 기동전 중심의 공지합동의 기동전으로 빠르게 진격하여 적의 수도를 점령하면 비로소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상륙 후에 도쿄까지 방해하는 육상자위대를 손쉽게 뚫고 진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은 핵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보복 등을 걱정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총력전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과거 100년 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역으로 일본을 빼앗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시비를 걸거나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든다면 그때는 역으로 우리가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본의 군사적 도발 징후가 보인다면 그때는 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서 선조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